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수소트램 설치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공약 실현을 위해 수소트램 용역비를 요청했지만 광주시 의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심의 문제를 놓고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시가 지난 2020년 발주한 연구 용역에 수소트램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틀간 논의를 진행한 상건위 위원들은 수소트램 용역 예산 1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은 수소트램과 성격이 다르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한 뒤에 용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트램이 과연 우리 광주에 적합한지, 또 교통환경과 이런 거 봤을 때 맞는지, 경제성은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수소트램 설치 사업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km 구간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700억 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진행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는 트램 설치비 등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 예산 9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예산 끼워 넣기라는 논란만 키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도 난색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로부터 새로운 구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예타라든가 이런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철도 트램 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충분한 공감이 없어 공약 실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보다 먼저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 상황은 어떨까요?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배 늘거나 사업을 선회하는 등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트램은 접근성이 좋고 도시 활성화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대전시. 정부의 예타 면제로 탄력을 받고 트램 본부까지 조직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승인된 7,500억 원보다 2배가 늘어난 1조 4,800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재부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게 됐고 내년 착공 예정이던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트램의 운행 속도도 계획보다 느려지는 등 시민들의 혈세와 시간 모두 낭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문제가 2배 가까이 는다고 하면 시민들은 한 7천억 조금 넘는 돈을 예상하다가 1조 4천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국비도 포함되지만 시민 혈세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9km 구간의 사업비가 기존 470억 원에서 2배가량 증가하면서 총 사업비가 9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기재부의 국비 지원이 무산될 경우 노선 축소 등 반쪽짜리 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를 트램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대구시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경제성 문제 등으로 모노레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트램 설치를 공언하고 실제 사업비도 확보하고 있지만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은 트램 건설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교통 수요 추정이나 그런 어떤 제반적인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광주시의 모든 교통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다 손을 다시 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따지고 봐야죠. 트램의 도입과 건설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수기 과정 등 광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엿새 전에도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어제 아침 21살 여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새벽 2시 자신의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그 아가씨가 과에서 자랐어. 엄마가 없던 게 많이 죽었어. 아가씨가. 이 여성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남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던 지난해 2월 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 평소 앓던 우울증이 악화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하려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절대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엿새 전에도 비극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20살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살 때부터 10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대학생이 됐지만 생활고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은 자립정착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진 700만 원으로는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극도 부담감을 주위에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관심 속에 10수년을 있다 갑자기 사회에 나온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심리적 괴리감과 절망에 빠져들기 쉽다고 분석합니다.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사회로 나온 아이들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너무 욕심 아닌가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 체계가 필요한 거죠. 현재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10회 정도의 상담이 제공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청년 중 25%는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과 관련해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설에서부터 보호아동과 지역이 함께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연대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작물 재배 지도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지난해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바나나 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패션 플루트, 애플망고, 멜론 등 동남아가 주산지인 과일 재배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를 비롯한 전통 과일의 주산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등 작물 재배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해남군이 치열한 경쟁 끝에 센터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3,60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내년에 바로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설계 기초조사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완공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 재배 적지조사, 기상재해 대비 등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 인프라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로 생산 유발 효과가 8,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열대 작물로 뭔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증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작목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키워야 될지 재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에는 해남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유치에 이어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도가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가운데 광주시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대병원은 새병원 부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1월 기재부 심의에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로 담양군수가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군정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초래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또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이 군수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할 후보자들이 반환하지 않고 재출마를 반복하는 실태를 고발한 광주 MBC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 이다현 기자와 전주, 경남, 춘천 MBC의 기자들이 협업 취재한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연속 보도는 정보 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 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실을 고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사와 농민 등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직 개편에서 시민기여가치팀을 신설하고 가사와 농민, 참여수당 지급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지급 기준과 범위 등을 설정하고 시 재정을 고려해 소득 수준 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거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선대학교 교수들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노조는 법인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과도한 학사 개입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김희수 이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인이사회는 모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민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